오늘 바른 프린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어? 표지에 문장론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고전 프린트 표지를 볼래, 얘들아? 고전 프린트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 단어론이라고 써 있어. 단어론. 그리고 이 단어론에서 너네가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형태소. 그지? 형태소. 2번 단어라는 게 뭔지 요거 배웠고요. 3번 그래서 단어의 짜임은 어떻게 되는데?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그지?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4번 단어를 뭐를 기준으로? 걔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기준으로 뭐까지 배운 거예요? 품사까지 요 단어론에서 배운 거예요. 그럼 요 단어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니까? 문장이 되는 거니까 오늘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문장론이라는 걸 배울 거야. 문장론. 그럼 문장론의 1번은 뭐냐면 얘들아. 문장론의 1번은 아이고야. 문장론의 1번은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 그래서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할 거고 2번은 우리 아주 옛날이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봤던 문법 내용이 있었어. 그게 뭐야? 문장의 짜임. 이거. 요거 두 가지가 문장론의 기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배울 거고요. 요거 별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어서 별 내용 없어서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돼. 하나 빼고. 됐지? 그럼 이제 프린트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 아까 뭐 먼저 배울 거라고? 문장 성분 먼저 배울 거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얘들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 품사 공부하면서 문장 성분 살짝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자, 우리 품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다?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 그 단어가 다른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이 아니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 요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게 품사다. 그래서 얘는 무슨 수준에서 분류가 되는 거냐면 단어 수준에서 구분이 되는 거였어. 맞지? 그래서 이건 단어론에서 배운 거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문장 성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들아 수준이 물론 어떤 단어가 뭐가 되기도 하고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단어랑 조사가 합쳐진 누구? 어절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구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한 문장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이 단어나 어절이나 어구나 문장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눠놓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불러요. 요것도 여러분 언제 배우셨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셨어요. 맞아? 자, 그때 1번 무슨 성분 있더라? 주성분 있더라. 우리말의 주성분 몇 개였지? 4개요. 불러보세요. 누구누구 있어요? 니네가 빨리빨리 불러야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 뭐뭐 있더라? 주, 목, 보, 서의 4가지가 있더라. 맞지? 주는 뭐라고 해? 주어, 목은 목적어, 보는 보어, 서는 서술어. 주어는 문장의 뭐예요? 주체예요. 맞아? 문장에서 누가 혹은 무엇에 해당하는 성분, 무엇이 요거에 해당하는 성분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명사, 대명사와 같은 누구의? 그렇지. 뭐가 붙으면 주어가 돼? 맞아. 기본적으로는 주격 조사가 붙으면 되는데 이거 말고 뭐가 붙어도 돼요. 보조사가 붙어도 되고요. 사실 조사 못 해도 돼요. 생략돼도 괜찮습니다. 그지? 자, 이 주어가 뭐 했어? 어땠어? 하는 무엇이다. 뭐 했어? 어찌하다. 어때? 어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서술어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무엇을? 주어를 뭐 해주는 성분? 설명해주는 성분이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서술어는 어떤 품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 어떤 품사?
자, 우선 어떠하다라는 말은 어떤 품사가 서술어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걸까? 색깔이 어때? 그렇지. 크기가 어때? 모양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떠하다지.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품사에서요? 형용사. 어찌하다라는 말은 뭘 드러내는 말이야? 행동을 드러내는 말이지. 그럼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동사. 무엇이다라는 말은 어때요? 체언에다가 무엇? 체언에다가 이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 이다의 문법 이름 말해줘. 그렇지요. 서술격 조사. 얘네들이 붙어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된다. 단 오늘 우리가 얘들아 새로 배울 내용은 이거야. 중학교 때 안 나왔던 새로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자, 뭐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책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필수 부사어라는 말 있고 그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잠깐 먼저 가봐. 69페이지. 69페이지에 가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보여?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가 말이야. 어떤 특정 서술어들은 어떠냐면 서술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 제외하고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 요걸 뭐라고 부른다?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부른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말 안 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서술어 몇 자리야? 라고 얘기한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누구는 무조건 있어야 돼? 야, 문장에서 누구는 무조건 있어야 돼?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러니 주어 하나만 필요한 애가 있어요. 그럼 그건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지. 예를 들어 볼게. 이거 어때? 비가 온다. 잠깐만.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밖에 비가 세차게 온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의 서술어 누굴까요? 서술어 당연히 누구? 얘가 서술어지. 맞아? 그럼 이 오다라는 서술어는 어떤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한 아일까 생각해봐. 봐봐. 밖에라는 말 꼭 필요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세차게는 꼭 필요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럼 비가라는 말은 꼭 필요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필요하지. 그러면 얘는 뭐만 필요해? 주어만 필요한 서술어야. 그러면 주어만 필요한 서술어니까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서술어가 누구랑 누구는 꼭 필요해? 주어랑 보어는 꼭 필요해. 그럼 얘 몇 자리 서술어? 얘 몇 자리? 두 자리 서술어지. 그런데 얘들아, 얘는 우리말에 몇 개밖에 없어요? 응? 힌트는 이거야. 요런 서술어는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말 서술어에서 보어를 요구하는, 보어가 꼭 있어야 되는 서술어는 누구밖에 없어? 되다 하고 그렇지. 이거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두 자리지. 맞아? 대표적인 애 뭐요? 나는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얘 어때요? 나는은 꼭 필요한 애입니까? 나는. 야, 나는이 전체 문장이 뭐야? 주어지. 그럼 주어는 무조건 필요한 애야, 안 필요한 애야? 무조건 필요하지, 얘들아.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략돼 있잖아. 생략돼 있더라도 주어는 무조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죠. 그럼 없지만 자릿수로 세줘야 돼. 문장이 없지만. 만약에 없더라도요. 재미있는은 꼭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읽었는데 뭐를 읽었어? 하는 책을이라는 말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 요거 두 개 필요하니까 얘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자, 요런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 여기 무슨 말이 붙었어?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필수 부사어야. 그럼 이 필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당연히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꼭 필요한 애가 없어도 될까? 당연히 없어도 되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사어는 무슨 성분이니까? 수식을 하는 애니까 얘들아. 당연히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런데 얘는 부사어 중에서 수식이라는 의미를, 수식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가 없으면 의미가 좀 어색해. 의미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라고? 주어 플러스 필수 부사어의 성분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나는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했을 때 봐봐.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말 할 때 나는 가요 이래도 말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요 장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때 지금 문제에 나올 거거든. 그때 문제 풀면서 해볼게. 이렇게 꼭 필요한 부사어들을 필수 부사어라고 얘기해서 세 가지의 경우에 뭐가 필요해? 두 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럼 마지막은 몇 자리냐면 세 자리거든 얘들아. 그럼 세 자리면 주로 뭐 있어요?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 이러면 몇 자리? 세 자리가 돼요. 예를 들어볼까? 우리 영어 시간에 얘들아, 영어 시간에 이런 동사 뭐라 그러더라? 수요 동사. 영어에서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이거 있잖아. 그치? 너 모른 척한다 이것들. 그러면 봐봐. 예를 들면 이거야. 선생님이 범준이를 노예로 삼았다. 더 쉬운 예는 선생님이 범준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문장들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주다라는 말 먼저 볼까? 주다가 서술어지. 근데 얘가 꼭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요. 선생님이라는 주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선물을이라는 목적어도 당연히 필요해요. 맞아요? 그럼 주어 필요하고 목적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긴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 범준이한테. 이거 꼭 필요한 걸까? 없어도 될까? 선생님은 선물을 주었어. 그럼 누구에게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될까? 없어도 될까? 있어야 되지. 그럼 얘 뭐가 돼? 필수 부사. 맞아? 선생님이 범준이를 삼았어. 삼았어. 만들었어. 이런 의미거든. 삼았어. 그러면 뭐로? 뭐로? 라는 부사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우리 이런 걸 무슨 부사어라고 한다고?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몇 개요? 1번, 2번, 3번. 3개요. 우리말에 제일 많은 건 3자리까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 이따 같이 문제 몇 개 풀어볼게. 시간 되면.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얘들아, 어떤 단어가 나왔어. 서술어가 나왔어. 예를 들면 읽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읽다를 너네가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의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괄호를 한 다음에 얘가 무엇을 읽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필요한 단어라는 뜻이야?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라는 뜻이야. 그럼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까지 필요하면 몇 자리 서술어라는 거야? 2자리 서술어라는 거지. 요런 식으로 니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를 뭐 해봐?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어. 자, 만들다는 몇 자리 서술어일 것 같아? 각자 생각해봐. 다 시킬 거야. 만들다. 자, 한 자리. 손 들어야 돼. 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 시킬 거야. 한 자리. 한 자리는 없어요? 선생님 저 2자리요. 2자리. 2자리. 은서, 하연이, 혜원이. 오오오 들고 있어. 2자리. 3자리요 선생님. 3자리. 세빈이 시킨다니까. 세빈이 몇 자리? 너 뭐 고민하는 거야? 2자리도 되는 것 같고 3자리도 되는 것 같아? 아, 2자리만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혜린이 2개 중에 고민. 한 자리는 아니지 얘들아. 그치? 그럼 혜린이 몇 자리 서술한 것 같아? 응? 얘들아 이건 선생님의 질문이 잘못됐어. 왠 줄 알아? 만들다는 몇 자리도 되고요. 2자리도 되고요. 몇 자리도 되게요. 3자리도 돼요. 봐봐요. 우선 나는 무엇을 만들다. 이렇게 되지. 무엇을 만들다. 이게 첫 번째 의미야. 그래서 너네 다 2자리라고 손 들었을 거야. 나 오늘 김밥 만들었어. 말 되잖아. 맞아? 근데 얘들아 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네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나중에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다 1등급이 나온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나 우리 학원 아이들을 뭐로? 1등급으로 뭐 했어?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얘들아, 나 우리 학원 애들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막 상상하잖아. 뭐로 만들었다는 걸까? 이러잖아. 1등급으로라는 부사어 필요해, 안 필요해? 완전 필요하지. 그러면 선생님, 하나의 단어가 자릿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 문장의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요. 2자리가 될 수도 있고 3자리가 될 수도 있어서 자릿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문장의 의미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아? 그럼 만들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 무엇을 만들다도 되고요.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2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앞에 우리 뭐 하다 말았냐면 얘들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하다 말았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요거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계가 되는 문장 성분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릿수와 관계되는 문장 성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주성분 플러스 필수 부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일로 와보세요. 목적어는 뭐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건 주어의 무엇을 목적어라고 해요. 주어의 행위의 대상. 행위를 받는 애. 행위를 받는 애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행동을 하는 애는 주체가 되는 거고 행동을 받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객체가 되는 거지. 보통은 문장에 뭐가 많이 쓰이는데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쓰이는데 을을 안 쓰여도 을을로 대체할 수 있으면 다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보어는요. 우리 보어에서 했었죠?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이는 말이 보어다. 근데 얘가 복격조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복격조사 누구였어? 보어 만들어주는 조사 누구랑 누구였어? 누구랑 똑같아서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 누구랑 누구였지? 그렇지. 이와 가. 그죠? 그래서 이와가 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있으면 그때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보어라고 부른다. 무조건 이가가 붙어야지만 보어가 돼요. 다른 거 붙으면 보어라고 안 합니다. 알겠지? 요거 네 가지를 무슨 성분? 주성분.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 없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성분. 이걸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지. 주성분 별로 중요한 게 없어, 얘들아. 너네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성분 있다고? 부속 성분 있다고. 그치? 자, 부속 성분은 쉽게 말하면 뭐 해주는 애? 수식해주는 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확인할 거야. 부속 성분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무슨 어가 있고요? 관형어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부사어가 있습니다. 둘 다 수식하는 성분인데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뭐만 수식해요? 기본 뭐만 수식해? 체온 수식. 그치? 얘는 기본 무슨 수식에? 용언 수식에 다른 애들도 수식. 나머지 수식.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어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부사 자기 자신을 수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수식하면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얘들아. 말해줘봐. 관형어, 부사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이거 품사하면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관형어, 부사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1번. 뭐는 무조건 관형어다? 품사 중에 누구는 무조건 관형어다? 관형사. 단어 자체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는 무조건 관형어가 된다. 문장 성분으로는. 그럼 같은 의미에서 얘들아, 부사어는 당연히 무조건 누가 부사어가 된다? 부사. 이건 무조건 부사어가 된다. 됐지? 자, 두 번째. 용언에 뭐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고요. 여기도 용언의 어간에 자꾸 저러지. 용언의 어간에 뭐가 붙으면 부사어가 돼요. 뭐가 붙으면 된다고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어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 뭐 붙으면 되냐면 어미 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너네 이제 말해줘.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 우리 너무 많이 했었지? 무슨 어미라고 한다고? 그렇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은, 는, 을, 던. 4개 있었지? 그럼 여기 이름 말해봐. 용언의 어간에 얘가 붙으면 부사어의 기능을 해. 수식의 기능이 돼.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부사형 어미라 그랬어. 맞지? 봐봐. 이거 우선 이렇게 써볼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렸거든? 근데 사실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얘랑 나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맞아? 이거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야. 이와 나머지를 구분해야 돼요. 사실은 이 나머지만 뭐예요? 요 나머지만 뭐예요? 얘네만 어미예요. 근데 너네 이거 안다? 이는 어미가 아니에요. 이거 너네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마지막 한글 맞춤법, 2학기 한글 맞춤법 할 때 19항 얘기. 19항 무슨 얘기 있었지? 용언의 어간에 뭐가 붙어서? 이가 붙어서 뭐가 된 얘가 있다고? 부사가 된 얘가 있다고. 맞아, 생각나?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들아 문법 이름이 뭐야? 부사로 바꿔준 거잖아, 품사를. 우리말에서 품사 전환의 기능을 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고? 접사. 그래서 사실은 얘는 뭐냐면 접사야. 그래서 요거 두 개 어떻게 문제에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나중에 문장에 짜임할 때 있잖아. 문장에 짜임할 때 뭐가 나올 거냐면 부사절이라는 애가 나올 거거든. 그때 다시 말하긴 할 거지만 부사절에서 부사절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그럼 부사절을 만들 때 얘네가 다시 활용이 될 거야.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를 외우고 난 다음에 1호 부사절이 된 것은 뭐라고 불러? 접사를 통해 부사절이 된 거고 나머지는 어미를 통해 부사절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 문제가 수능에 자주 출제된다고. 모의고사 같은데.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접사와 어미를 접사, 어미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다가요? 체언에다가 뭐 붙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체언에다 뭐 붙으면 관형어나 부사어가 됩니다. 그러면 체언 뒤에 붙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붙어야 될까, 얘들아?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기능을 하게 해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체언 뒤에 붙어야 되니까 체언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조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니까 무슨 조사가 되겠어? 관형, 격, 조사가 되겠지.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니까 요거 이름이 뭐가 되겠어? 부사의 자격을 주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지. 맞아요? 이 관형격 조사는 누구밖에 없고요. 우리 이거 중세국어 때 너무 열심히 했잖아. 누구밖에 없고요. 의밖에 없고요.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더라. 그지? 에게, 에서 등등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만 조금 공부할 게 있어요. 문장 성분들은. 맞지? 자, 마지막 뭐가 있어요? 독립어. 독립어는 pass. 자, 그러면 요거 한 두어 문제만 풀어보자. 어디냐면 이게 몇 쪽이냐? 68쪽에 2번이요. 68쪽에 밑에 연습 문제 2번이요. 우선 선생님 칠판 정리할 동안 그거 문제 4개만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 1번 가보자.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진짜 닮았어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사어는 몇 개 있어요? 부사어 2개 있죠. 자, 누구랑 누구가 부사어예요? 진짜 닮았어. 그치? 닮았어 꾸며주죠. 또 하나 할아버지와 닮았어. 그래서 닮았어를 할아버지와도 꾸며줍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와 진짜가 둘 다 뭐가 돼요? 부사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건 2개 중에 필수 부사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2개 중에 누가 필수 부사어야? 할아버지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그럼 닮았다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2자리. 왜요? 앞에 누구 있고요? 큰아버지는 주어 있고요. 두 번째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와라는
필수 부사어 있으니까 주어 플러스 필수 부사어인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자, 2번. 누가 부사어예요? 영희, 에게. 그 다음 누구? 많이. 두 개가 부사어지. 그 중에 필수 부사어 당연히 누구야? 영희, 에게지. 그럼 얘들아, 주다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3번은요. 어디예요? 길가에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났다가 있죠. 그럼 얘들아, 만나다는 말이야. 만나다는 기본적으로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지. 맞아? 따라서 만나는 것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주어와 목적어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들아, 필수 부사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몇 자리 서술어가 돼요? 두 자리 서술어. 그렇지. 두 자리 서술어. 마지막, 몸이 아픈 내 동생은 병원에 자주 다니다. 얘들아, 다니다라는 말의 의미 생각해봐. 다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어가 있을 거고요. 주어가 어디에 다니다지. 맞아? 주어가 어디에 다니다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다니다는 몇 자리 서술어가 돼요? 그렇지. 누구 필요하고요? 주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어디에라는 필수 부사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고 이 중에 필수 부사어는 누구? 병원에 라는 말이 되겠지. 얘들아, 오른쪽 3번에 한 개만 해보자. 6번 한 개만 해볼까?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숙제 내줄게. 이번 주에 이제 할 사람은 하고 이제 지난주 숙제 못한 사람 이번 주에 해야 되니까. 육 번만 해볼게요. 자, 전체 문장의 서술어 누굽니까? 없었다. 없었다. 그럼 없었다 주어 누굽니까? 사람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잠깐 질문. 없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없었다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지. 소리가 없다. 인기척이 없다. 맞아? 그러면 없다는 무슨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그럼 앞에 있는 애 볼게요. 다치는 꾸며주지. 다친 누구 꾸며줘? 사람 꾸며주지. 그러니까 다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돼? 관형어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들아 질문. 다치는 어디서 온 말이야? 다치다에서 온 말이지. 그럼 다치다는 품사가 뭐야? 너네 그렇게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다친다. 뭐 들어가 있어? 니은 들어가 있지. 니은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 품사 뭐였어? 그렇지. 내가 동사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얘들아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동사가 튀어나왔어. 동사지. 그럼 동사의 어간 어디까지예요? 다치다, 다치고, 다치니, 다치어서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다치까지가 어간이잖아. 맞아?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 붙었지. 이때 니은은 은의 의가 생략된 거지. 그럼 이때 니은의 이름은 뭐예요? 옳지. 뭐요?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다친의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동사. 다친의 문장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관형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 버스에서는 뭐가 될까요? 없었어. 어디서? 버스에서. 버스에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어? 부사어가 되겠지. 이 부사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버스에서는 부사어가 됩니다. 자, 이 부사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버스라는 명사에 에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 앞에
다행히. 다행히는 뭐가 돼? 다행히 없었어 이 말인 거잖아. 다행히 버스에서 다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다행히는 뭐가 돼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무슨 어? 체험 말고 나머지 꾸미면 전부 다 무슨 어? 부사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다행히는 니네가 부사어라고 했잖아. 형태소 분석 좀 해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나 이거 다행할 때 옛날에 이 노래 했는데 다행이다 이 노래 아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니네가 모르는 척 했잖아. 맞지? 맨날 외면해 이 새끼들. 알면서. 다행히 모르냐 진짜로? 솔직히 말해줘. 알아 몰라? 우리 범진이 진짜 모르는 얼굴이야. 선생님이 아는 노래는 저는 몰라요. 다행이다 라는 말 하지. 맞아? 그럼 다행의 품사가 뭘까? 이다가 붙을 수 있다니까? 우리 아까 이다 무슨 조사라 그랬어? 그렇지. 조사 붙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 명사. 맞아? 명사에다가 뭐 붙었어요? 히. 히는 뭘까? 히는 뭘까 정체가? 혹시 어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왜요? 뭐가 아니니까. 어간이 아니니까 어밀 리가 없잖아. 명사니까 얘가 뭐거나. 명사니까 뭐거나. 조사가 올 수는 있는데 히라는 조사 세상에 들어본 적 있어? 그건 없지. 그러면 이 히의 정체는 혹시 이거 아닐까? 그렇지. 봐요. 히가 붙어서 이나 히가 붙어서 뭐가 되는 예가 있어요. 명사에 이나 히가 붙어서 뭐가 되는 경우 있어요?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행히요. 그래서 얘는 품사 전환 접사예요. 명사를 무엇으로? 부사로 바꿔주는.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가 부사니까 당연히 부사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행히는 부사, 버스에서 부사, 다치는 관형어, 사람은 은주어, 없었다는 서술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6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거 몇 개만 해보자. 20번, 19번, 15번 이렇게 세 개만 해보세요. 20번, 19번, 15번. 15, 19, 20. 자릿수 고르는 거. 15, 19, 20. 그냥 숫자만 옆에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15, 19, 20. 3개. 됐어? 자, 볼까? 20번부터 보자. 제일 쉬운 거. 20번. 20번에 서술어가 누구야, 얘들아? 자다지. 맞아요? 자다. 의미. 누가 자는 거지? 무엇을 자는 거 말 돼요? 무엇이 보어 들어가는 거 말 돼요? 안 되죠. 필수 부사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에서 잔다는 말 꼭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주어 누구예요? 아기가가 주어지. 그럼 아기가가 주어고 좁은은 품사가 뭘까? 좁은. 품사랜다. 미안. 문장 성분. 관용어. 그치? 침대는 침대인데 무슨 침대니까? 좁은 침대니까. 그지? 관용어가 되겠고 침대에서 자는 거지? 침대에서 자는 거니까 침대에서는 뭐가 되겠어? 부사어가 되겠고 곤이 자는 거지? 그러니까 곤이도 뭐가 되겠어? 부사어가 되는 거겠지. 여기서 누구 하나밖에 안 필요해. 주어 하나밖에 안 필요해. 그래서 무슨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그러면 위에 19번. 봤어. 보다. 보다라는 말 생각해봐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무엇을 보았어. 이렇게 돼야 되지. 뭐가 필요한 애야? 목적어가 필요한 애야. 목적어 필요하면 몇 자리 서술어? 그렇지. 두 자리 서술어. 그럼 여기서 얘들아 주어 누구고요? 나는이고요. 목적어 누구예요? 영화를이요. 그리고 보다가 서술어니까 이 19번에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그 다음 15번 갑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의 의미 생각해봐. 누가 무엇을 여기다야 무엇을 뭐뭐로 여기다야. 뭐뭐로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얘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무엇으로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필수 부사어가 필요해. 요거 두 개 필요하니까 얘 몇 자리 서술어? 주어까지 하면 그렇지.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노인은 주어, 철수를 목적어, 자식으로 필수 부사어, 여긴다 서술어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15번은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뭘 한 거냐면 문장의 짜임을 하기 위한 기본을 한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학교 다닐 때 학교 그 문법 내신에서 이거 문장 성분 뭐야? 이런 거 잘 안 물어. 여기서 물을 포인트는 딱 한 개밖에 없어. 누구요? 서술어 자릿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할 문장의 짜임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짜임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번 주에 지난주 숙제 못한 거 단어론 문제 풀기. 단어론 문법은요. 문제 풀기 하시고요. 요거 다 한 사람은 오늘 거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꺼번에 내줘도 되니까 한꺼번에 하기 싫으면 이번 주 뒤에 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문법 숙제는 요거 다시 해오시면 됩니다. 질문? 암싸? 끝. 화장실만 가성의 강호사 씨가 공부해오라 그랬어?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기 때문이었지? 혜린아, 지난주에 뭐 배웠기 때문이었어? 헐, 야, 내용은 몰라도 제목까지 모르는 건 선생님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냐?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송순이에요. 송순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광주. 광주의 유명한 산 무등산. 무등산 안에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 무슨 봉? 제월봉. 제월봉에 나 뭐 지었어?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정자를 지었어. 그 정자 이름이 뭐였어? 그 정자 이름이 무슨 정? 그렇지. 그래서 나 면왕정 지어놓고 면왕정이라는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하며 유유자적하는 삶 살아요 이거였잖아. 근데 얘들아 이 작품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왕정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야기하는데 플러스 그러니까 자연 친화 플러스 마지막 줄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아니 님 말고 님 뒤에 하나 더 붙여. 내가 요렇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 그 사람한테 되게 감사했는데 누구? 임금님. 그래서 우리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뭐였냐면 역군은 군은이었어. 맞아? 그러면 요 내용이 누구랑 동일하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하고 되게 똑같다. 똑같은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붙여 공부하면 좋다 그랬지.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맹사성이라는 사람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됩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름 읽고
그 다음에 시 쓴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조선시대 양반이에요, 평민이에요? 이름 있으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뭔가 양반인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제목 보니까 뭔 내용인지 알겠어. 생각해봐. 강호라는 말 뭐였죠? 아니, 강과 호수, 강호라는 말 뭐였어? 두 글자? 자연, 그렇지. 아직도 헤매면 안 되지. 자연. 사시할 때 사는 너네 아는 사자 하나밖에 없어. 뭐? 4개. 시는 시절, 계절 이란 말이야. 그럼 사시는 몇 계절? 4계절. 가는 당연히 무슨 말? 노래. 자, 그러면 요거 3개 붙여보면 이 글의 내용은 뭐였어? 자연 속에서 뭐별로? 계절별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서술한 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계절별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질문이요. 우리 송순의 면왕정가에서도 뭐 있었어요? 계절별 서술이 있었어요. 맞아요? 얘도 계절별 서술이었거든요. 그러면 뭐도 똑같고 내용 전개 방식도 똑같고 자연 친화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뭐도 동일한 주제도 동일한 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얘 몇 년으로 되어 있어? 4개가 묶여 있지. 평시조 4개가 묶여 있으니까 얘들아 갈래를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 보통 시조는 원래 연애 구분이 있어 없어? 시조는 연 구분 원래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옛날 것 중에 연 구분 있는 건 누구밖에 없게? 이거 우리 시험 범위에 어떤 사람도 있는데 옛날 것 중에서 연애 구분이 있는 건 뭐밖에 없게? 고려, 가요밖에 없어요. 그럼 시조들은 보통 연 구분이 없는 건데 얘는 어때? 시조, 평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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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조 이래서 평시조들을 뭐 한 거야? 나열한 거야. 그러니 평시조들 여러 개 묶어서 마치 걔네가 무엇인 것처럼 하나의 연인 것처럼 구성했어요. 우리 이런 시조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시조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네가 약간 착각하는 것도 있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연시조에 나와 있는 모든 연들은요. 주제가 동일한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모든 연시조가 모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럼 1년으로 가보자. 얘들아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컨셉은 뭐라고? 자연에서 4계절 노래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1수 가보세요. 1수는 당연히 어느 계절이야? 그렇지.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춘, 하, 추, 동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1수는 당연히 봄입니다. 자, 봄 가볼게요. 강호의 네모 봄이 드니 강호의 봄이 드니 나 뭐가 나? 흥이 나. 근데 얘들아 흥 앞에 수식하는 말 무슨 흥? 미치는. 그러니까 crazy야? 아니잖아. 이거 crazy가 아니고 뭐야? 매우 베리야 베리. 강조. 뭐가 나요? 흥. 핵심 언어는 요거 3개예요. 강호의 봄이 돼서다 뭐해요? 즐거워요.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예상해봐. 우리 여태까지 배운 내용 안에 있어. 예상해봐. 얘들아, 자연 속에서 즐거워서 흥이 나면 얘 무조건 뭐 먹어야 돼? 우리 상충곡 할 때 배웠어, 얘들아. 나 자연 속에서 즐거우니까 나 시냇가에 앉아서 뭐 먹는 장면이 있었어? 그렇지. 술 먹는 장면이 있었다고요. 흥이 나요. 요거 다른 말로 누구요? 흥취. 그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풍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에서 흥나면 그 다음에 얘 뭐 먹는다는 말 나와? 술 먹는다는 말 나와. 그래서 다음 줄에 가봐. 다음 줄에 가봐. 자 거기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2개가 핵심이야. 중장은. 탕류 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보이지?
여기서 선생님이 한자어를 뭐 너네가 다 알면 좋겠어. 그렇지만 요거 정도는 알면 좋겠어. 요거, 요거, 요거 세 개. 탁, 개, 근데 니네 어는 안다. 여기 뒤에 무슨 말인 거 보니까 안주라는 말인 거 보니까 얘는 뭐겠어? 그렇지, 물고기 이름. 그럼 나 요거 물고기 안주 할 거야 이 말인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소박한 안주야, 화려한 안주야? 소박한 안주야, 화려한 안주야? 생각해봐. 저 물고기 어디서 왔어? 나 지금 어디 있으니까? 자연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서 잡았겠어 얘들아? 자연에서 잡았겠지. 어디서 쿠팡 배송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내 주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안주인 거야. 맞아? 두 번째는요. 요거 탁 있잖아, 탁. 너네 혹시 탁주라는 말 들어봤어? 탁주는 무슨 술이야? 탁한 술이야. 맑은 술 말고요. 뿌옇고 걸쭉한 술이에요. 니네 아는 뿌옇고 건축한 술 누구야? 모른 척 하지 말고 말해. 세 글자. 막걸리잖아, 얘들아. 아, 모른다고요, 진짜? 엄마 아빠 막걸리 안 드셔? 집에서? 그래? 이렇게 소주만 드시거나 하셔? 술 안 드시나? 선생님 막걸리 좋아하는데. 탁자 뭐라고? 탁주. 탁주. 얘 소박한 술이야, 비싼 술이야? 소박한 술. 맞아? 비싸? 그러면 요거 두 개 묶어봐. 소박한 술과 소박한 안주지. 맞아? 소박한 술과 소박한 안주라는 뜻의 한자 성어 있어요. 뭐죠? 초성 힌트. 달라지 않았는데도 주는. 요거야. 요구 없는 제공을 했지만. 아니, 그럼 첫 글자만 다시. 뭐 혜린이 나한테 말해. 지아는 몰라. 나한테 말해야 돼. 너가 옳은 말을 해도 지아는 몰라요. 아니야? 안 되겠어? 박주? 아유, 자, 박주산채. 박주산채 무슨 말을 하랬어, 얘들아? 이때 주자도 무슨 주자야? 술주자. 박주는 싼 술, 탁한 술 이거 말하는 거야. 싼 술. 산채는 뭐예요? 산채 비빔밥 하면 뭐 들어간 비빔밥이라 그랬어? 나물 들어간 비빔밥이라 그랬지. 그래서 박주 산채는 무슨 음식? 소박한 음식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 질문. 이 사람 이 얘기한 거 보니까 얘들아 얘는 어디에서요? 자연에서요. 무슨 삶을 지향해요? 소박한 삶 지향하는 거죠? 그럼 제일 흔한 소박함 나타내는 한자성어. 이거야. 구주구주 이거야.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구나. 상충곡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면왕정과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해요.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줄. 마지막 줄은 핵심어가 누구야? 쭉 한 줄이지만 마지막 핵심어 누구요? 이거야. 역구는. 역구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 또한 군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소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흥에 겨워 소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누구 덕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우리 아까 말했지만 송순의 면왕정가의 마지막에 임금 은혜 감사한다 라는 말하고 같이 동일하게 붙여볼 수 있는 거.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맞아요. 완전. 자, 이수 갑니다. 얘들아, 너네 면왕정가가 생각이 좀 나야 되는데 면왕정가 여름 버전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얘가 천길 정자 위에 누워있다라는 말이 나와. 천길이라는 건 되게 높은 정자 위에.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어디 지었다고 했어? 전라도 광주에서 제일 높은 어디? 무등산에. 그 산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인 어디? 제월봉에. 그 제월봉 꼭대기가 뭐처럼 생겨서?
용이 머리를 턱 얹어놓고 있는 것처럼 약간 평평하게 생겨서 거기다가 내가 뭐 지었다고 했어? 면왕정을 지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왕정이 되게 높은 데 있다고 얘들아. 그리고 면왕정 앞쪽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너네 혹시 생각나? 시냇물. 그렇지. 시냇물 몇 개 있었냐면 이렇게 두 줄기가 있었어, 얘들아. 얘가 뭐 같다고 말했냐면 용 같다. 혹은 뭐 같다고 말했냐면 비단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이 돼서 얘들아,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어. 높은 정자 위에 누워있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바람이 뭘 지나온다고? 물 위를 지나온다고? 물 위를 지나오는 바람은 그렇지 않은 바람보다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다 그랬지. 그게 누구 은혜야? 임금 은혜야? 라고 어디에서 얘기했었어? 면왕정 여름 버전에서 얘기했었어, 얘들아. 자, 우리 여기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여름 봐요. 하사 보세요, 하사. 강호에 뭐가 됐더니 여름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한가합니다.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나 뭐 하고 있다고? 한가하다고 얘들아. 얘 농사 짓는 애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여름에 별일이 없어서 한가해. 여유로워. 여유. 다른 말로 유유자적해. 됐지?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요. 유신한. 창파냐? 창파 맞아? 강파야.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뭐를 보내고 있어요? 얘가 우리한테 바람을 보내고 있어. 그러면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신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강에 있는 파도가 강파는 강의 파도야. 그러면 얘네 집도 어디에 있는 거야? 면왕정 같은 거야. 면왕정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시냇물이 있는 것처럼 얘네 집의 앞에도 뭐가 있어요? 강파. 강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요. 얘가 뭘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바람을 보내주고 있어요. 맞아? 그럼 이 바람은 어떤 바람? 면왕정인가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바람? 강을 지나오니까 시원한 바람. 맞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름에 아무리 이렇게 뻥 뚫린 정자에 누워있어도 당연히 더울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워서 봤더니 이제 볼게. 유신한, 믿을만한 혹은 믿음이 있는, 신의가 있는 누구는? 강의 파도는 보내는 것. 강의 파도 가. 이렇게 할까? 보내는 것이 바람이에요. 이 말이야. 보내는 것이 바람이에요.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사실은 강의 파도가 바람을 보내는 건 아니지. 근데 내가 왜 강의 파도가 바람을 보낸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바람은 부는 거였을 거야 얘들아. 그런데 누구를 지나온 바람이 강을 건너온 바람이 다른 바람보다 어떻게 느껴지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얘한테 어떤 수식어를 쓰고 있어?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어. 믿을 만한, 괜찮은, 친한, 나한테 잘해주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강의 파도가 나한테 시원한 바람을 보내줘요. 이 말인 거지. 이거 표현법 무슨 법? 무슨 법? 오인이지. 왜? 믿음이 있어요. 신의가 있어요. 이런 말은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지. 도구한테, 자연물한테 붙이는 의미는 아니잖아. 자, 그래서 마지막. 내가 선을 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누구 덕분? 임금님 덕분. 맞아? 그럼 이수의 핵심어는 누구야? 얘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강바람 맞으며 시원해 하는구나. 그거 누구 덕분? 임금님 덕분. 근데 얘들아, 이 이수의 표현 있잖아. 이 이수의 표현 그러면 누구랑 똑같다고 이것도? 면왕정과랑 완전 똑같다고.
면왕정가에서도 물 지나온 바람 시원하고 그래서 나 시원하게 살고 있어. 이런 얘기 나온다고. 됐지? 자, 삼수 가볼게요. 삼수는 당연히 언제겠어요? 강호의 가을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떠냐면 고기마다 살져 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 고기는 당연히 뭐일 거고요? 물고기일 거고요. 얘가 살이 쪄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얘들아 우리 보통 가을을 풍요의 계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아? 근데 사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을이 특별하게 풍요롭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 근데 너네가 만약에 시골에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시골은 뭘 많이 짓고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가을은 무슨 계절이고 수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고기들도 이때 뭐가 오르기 시작해. 막 살이 포동포동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은 어떤 계절?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을 고기마다 살쪄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 뭐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예요? 소정의 할 때 누구 동그라미 그물 아니 정 여기다 뭐 싣고 그물을 실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얘들아, 요 정하고 같은 말 뭐 있었지? 선생님 두 개 묶어서 세 단어는 알아둬야 된다 그랬잖아. 누구요? 주, 선, 정. 세 개 같은 말이라 그랬지. 주선정 뭐였어? 나타내는 말. 배. 근데 우리 요거 맹사성의 강호사 시간은 얘들아 조선 전기 거야? 조선 후기 거야? 강호사 시간은 조선 전기 걸까 후기 걸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조선 전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기 거만 묶어서 하고 다음에 후기로 넘어갈 거야. 2월 달에. 그래서 전기 작품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조선 전기에 배가 나오면 요거는 무슨 소재라 그랬어? 전기 작품의 배는요. 무조건 무슨 소재냐면 즐기기 위한 소재야. 풍류의 소재야. 재미를 위한 소재라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 배에다가 뭐 실었어요? 금을 실었죠? 또 질문. 얘들아, 얘 양반이야, 평민이야? 양반이야. 조선 전기야, 후기야? 전기야. 그물을 싣고 가면 뭐 하겠다는 뜻이야? 물고기 잡겠다는 뜻이야. 얘 그럼 세 글자로 뭐야? 그렇지. 그럼 가온고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삶의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무릉도원 근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삶의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완전 만족이지. 그래서 얘 물고기 열심히 잡을까, 대충 잡을까? 열심히 잡을 것 같아, 대충 잡을 것 같아? 그러면 가짜니까 얘들아. 진짜 어부야 목숨 걸고 잡잖아. 그래서 걔를 어떻게? 던져뒀어. 그냥 던져둬 버렸어. 열심히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내가 뭐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소일하면서 살 수 있는 거. 누구 덕분? 임금님 덕분이에요. 맞지? 자, 마지막 사수. 사수는 뭐가 됐습니까?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뭐가 내려 얘들아? 눈이 내립니다. 그치? 겨울이라는 계절감 드러내는 단어 눈.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런 말이 얘들아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눈 깊이 자인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눈의 깊이가 눈이 이렇게 쌓여서 그 깊이를 재봤더니 이 자라는 말은 옛날의 길이를 재는 단위야. 지금은 뭐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재잖아요. 그 이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길이의 단위고 그런 단위를 쓰기 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도량형에 있어서 우리 나름의 길이를 재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 길이 되는 단위 중에서 자는 몇 센치? 30cm 정도 돼. 30.3c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자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이거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눈이 몇 센치나 쌓인 거야? 30cm나 쌓인 거야 얘들아. 눈 깊이가 한 자를 넘는구나. 30cm 이상 되는구나. 그럼 생각해봐. 주변에요. 물론 나는 내 입장에서는 눈이 내리면 너무 싫지.
우선 출퇴근이 문제고요. 왜 우리 저번에 언제지? 12월인가 언제 갑자기 서울에 폭설 내렸을 때 있잖아. 그때 선생님이 학원에 출근했다가 눈 오는 줄 몰랐어. 학원들은 창문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날씨도 춥고 꼬물꼬물하네. 오늘 좀 일찍 퇴근해 볼까? 그리고 내가 몇 시쯤 나갔냐면 7시 반쯤 나갔단 말이야. 그때 7시 반에 나갔더니 밖에 눈이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바닥에도 막 쌓여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오늘 집에 늦게 가거네. 선생님 집 인천이잖아. 그래서 안 막히고 가면 35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조금 신호 걸리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 그래서 아씨 오늘 1시간 넘게 걸리겠네. 이러고 내가 7시 반에 나갔단 말이야. 집에 몇 시에 갔어? 9시 반이 넘어서 간 거야. 그 내가 아씨 2시간이 걸렸네 이랬어. 근데 그날 뉴스에 뭐가 나왔어? 서울 안에 있는데 외곽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낫어. 왜냐면 서울 말고 외곽 지역은 눈이 좀 덜 내려서. 근데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뭐 이렇게 걸렸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는 사람이 그때 강남에 있다가 이제 송도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 차를 갖고 간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더래. 그리고 오래 있다 버스가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왜 이렇게 시외로 가는 차들은 좌석이 있어야 돼. 좌석 없으면 안 태워줘. 그러니까 버스를 계속 보낸 거야.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버스를 탔대나? 그리고 집에 3시가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야. 진짜로. 30cm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우, 너 눈은 진짜 너무, 그죠? 너네는 아직 눈을 좋아요? 어리구나. 훌륭하다. 어리군. 언제쯤 되면 안 좋아지게 되냐면, 자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좀 싫어집니다. 자차 운전하면 얘들아 눈 오면 무섭잖아요. 그때가 되면 싫어지니까 한 20대 중후반쯤이 되겠죠? 차 살 거야, 혜원아? 사고 싶지? 자율주행차가 빨리 되면 차 안 사도 이렇게 띡 불러가지고 타고 가고 막 이러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환자가 넘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보세요. 삿갓 비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자, 삿갓이 나오고요. 누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삿갓은 알지 얘들아? 그치? 이렇게 고깔 모자 같이 생긴 이런 모자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조선시대에 우산 있었게 없었게? 우산. 당연히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도 있었게 없었게? 고려시대도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우산들은 주로 누가 많이 써요? 돈 없는 사람은 못 써요. 우산 자체가 비싸기도 했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는 걸 되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우산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우산 대신에 뭐 하냐면 이렇게 좀 모자로 어깨랑 요 정도 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삿갓은 소박한 우장이야. 소박한 우장. 우장이라는 게 비 막는 그런 장비들이 되는 거잖아. 소박한 걸 말해. 여기 누역이라는 건 우리말로는 도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 볏짚 비슷한 걸로 만든 비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옷 걸쳐 입고 비 모자, 비를 가리는 모자 썼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소박한 우장이 되는 거야. 우장이라는 건 비를 막는 도구라는 말이 되겠지. 소박한 우장이 되는 거야. 그럼 겨울에도 나 어떻게 살아 얘들아? 소박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했어. 뭐라고? 내가 이렇게 춥지 않게 사는 거. 춥지 아니해옴이라고 나오지. 춥지 않게 사는 거 또한 누구 은혜예요? 임금 은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가 달라지고 내용은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어때? 봄에 나 잘 살아. 여름에도 삶에 만족하지? 가을도 만족하고요. 겨울도 만족하는데 이런 자연 속에서의 만족한 삶은 다 누구 덕분이야? 임금님 덕분이야. 누구랑 똑같아? 면왕정가랑 완전 똑같은 내용이라고. 알겠지? 올해 면왕정가가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 특강에 실려 있어요. 송순의 작품 되게 오랜만이거든. 송순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특강에 잘 안 실리는데 올해 특강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순 작품이랑 연계되는 작품들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붙여서 공부해오라고 했던 게 선생님 우리 3인국 공부했는데 왜 그거 해오라고 하지? 이런 생각 들었지. 근데 우리 뭐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 같이 한 번 더 보고 오라고 했냐면 조이의 만분가 공부하려고 다시 한번 보고 오라고 했어요. 송민국까지 선생님 붙여드렸죠? 조이의 만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철의 사미인곡하고요.
송민고 공부해 오라고 했어요. 혹시 이거 두 개 붙여서 공부해 오라고 한 이유를 알겠는 사람? 선생님 저희 알겠더이다. 내 눈을 바라봐. 딱 읽으면 아는데 얘들아. 딱 읽으면 아는데. 근데 이 두 개. 만분가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얘네 두 개가 조금 더 쉽거든 얘들아.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삼인곡은 우리 이번 겨울에 공부하면서 봤던 거고요. 송민곡은 사실 고척고등학교는 시험 범위 안에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는 안 할 건데 요거 두 작품 잠깐 확인하고 여기로 돌아가 볼게. 만분가. 왜? 왜? 고척이란다. 만분가를 선생님이 왜 하라고 했는지 요거 두 개 확인하고 가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만분가는 못 외우기 때문에 지문을 봐야 돼. 자, 어디 먼저 가냐면 우리 이번에 안 한 송미인곡부터. 시험을 본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 한 송미인곡부터 가볼게요. 경희는 1학년 때 가사를 안 봤단 말이야. 가사라는 글의 갈래를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2학년 때 가사 작품이 좀 꽤 나올 거야. 송미인곡은 176쪽인가 봐요. 새 책은 170 송미인곡. 윤서야 송미인곡. 송미인곡이 그 뒤일걸? 삼미인곡 뒤일걸? 맞지? 네. 송미인곡 176쪽이고요. 옛날 책도 176쪽, 지금 책도 176쪽입니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펼쳐놓고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삼미인곡, 송미인곡은 진짜 필수 작품이야. 꼭 머리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삼미인곡, 송미인곡은 제목도 비슷하지만 쓴 사람도 비슷하고 특히나 뭐가 비슷하다고? 컨셉이 비슷하다 그랬지. 맞아? 그럼 여기다 컨셉 한번 써볼게. 얘 무슨 모티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얘 무슨 모티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까? 원래 이 글의 주인공은 어디의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어? 하늘에 살고 있었어? 인간 세상에 살고 있었어? 그렇지. 하늘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는 원래 어디 사람들이냐면 하늘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얘들아 너네 찾아봐. 송미인곡에서 이 하늘나라 의미 어딨어? 그렇지. 백옥경. 백옥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삼미인곡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광한전이라는 곳이 있었어. 광한견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미인곡, 송미인곡에 나오는 말이야. 이거 둘 다 뭐라고? 하늘에 있는 누가 사는 곳? 옥황상제가 사는 곳. 맞아? 나 여기서 화자가 누구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얘가 뭔가 잘못한 점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디로 내려오게 돼요? 화자 혼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인간계, 하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누구만? 화자만. 그러면 이때 하늘의 존재가 뭔가 잘못해서 인간 세상으로 벌받으러 내려가는 걸 우리가 무슨 모티프라고 부른다? 맞아요. 이걸 적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들아. 화자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고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고 상황은 이별이고 그래서 어떤 정서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떤 정서 갖게 된다? 그리움, 외로움, 고독함 이런 거 갖게 된다. 맞지?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니네 송미인곡 피고 있으니까 자, 송미인곡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체면은 봐도 돼. 송미인곡에서는 어떤 일 하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송미인곡에서는 뭐 하냐면 조금이라도 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님의 곁에 가기 위한
나의 행동이 보입니다. 그 행동이 뭐였어요? 우선 어디 올라가는 거? 산. 그 다음 어디 가는 거? 강, 물가에 가는 거. 그렇지, 물가에 가는 거. 산에 가면 조금이라도 뭐한 곳이니까, 땅보다는 높은 곳이니까 뭔가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올라간 거야. 당연히 못 봤지? 뭐 때문에 못 봤어? 구름하고 안개였냐? 맞아, 안개 때문에. 두 번째, 내가 물가에 가서 얘들아 뱃길이나 보려고 했어. 배 타고 님한테 갈라 그랬다고요. 근데 배 타고 님에게 가려고 했던 화자는 뭐가 돼서? 바람과 물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안 뜨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배 타고 님에게 갈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라고요? 님에게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라고요. 그래서 나 뭐 해야겠다라고 말해. 야, 얘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그래. 하늘나라로 가려면 얘는 간 건 아니니까 점선으로 해볼까? 간 게 아니니까 얘들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죽어서. 맞지? 죽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문에선 얘를 쉬어디어 이렇게 말해. 그럼 죽어서 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뭐가 되겠다라고 얘기해? 구준비하고 낙월하고. 낙월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옆에서 듣던 여자가 구준비 추천해 주잖아. 얘가 돼서 가겠다라고 해서 얘가 뭐였어요? 화자의 현신. 화자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소재. 이렇게 얘기했었지. 컨셉이 이거야. 근데 얘들아 3인곡이라고 달라? 3인곡이라고 달라? 자 봐봐. 3인곡에서는 이제 3인곡 펴봐. 거기 나올 거야. 3인곡에서는 내가 직접 찾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뭐부터 뭐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님한테 뭐 하겠다라고 나와? 뭐 하겠다라 그랬어? 선물 주겠다 그러잖아. 선물 보내겠다라 그래. 자, 봄에 뭐 보낸대요? 봄에 뭐 보낼 거래요? 매화. 여름 버전. 여름. 녹음 지문 여름이었지. 녹음 동그라미 했었어. 여름에 뭐 보내겠대 지문 봐봐. 옷 만들어 보내겠대. 옳지. 가을에는 뭐 보내겠다고 얘기했어? 준설이 뒤에 부분이야. 뭐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 청광. 밝은 빛. 겨울에는 뭐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 겨울 추우니까? 그렇지. 따뜻한 봄 기운. 양춘. 따뜻한 거에 대명사 누구? 해. 보내겠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들아 봐봐라. 요거 뭐예요? 송미인곡에서 산 가고 물가 가는 행동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얘는 직접 님의 모습을 찾아다닌 거고 얘는 직접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그거 대신해서 님에게 자꾸 뭘 날린 거야. 뻐꾸기를 날려 선물을 주면서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선물이 님에게 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3인곡에서도 뭐라고 말해? 에휴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죽어서 뭐 되겠다라고 말해요? 범람이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지? 똑같은 컨셉이라고. 그래서 3인곡하고 송미인곡은 3인곡이 1편, 송미인곡이 속편, 2편인데 이거 두 개가 사실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주제는 동일해. 맞아? 이 컨셉도 동일하고. 그런데 이 두 작품에 이런 구조가 얘가 먼저가 아니었다고 얘들아. 정철이가 이걸 처음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이런 컨셉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조이라는 사람의 만분가라는 작품이야.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선생님 묶어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이의 만분가가 뭐가 되는 거고요? 시작.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 이것의 영향을 받아
쓴 글이 누구?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이 되는 거야. 근데 얘보다 얘가 쉬워서 얘를 먼저 배운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겠지. 알겠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의의 만분가를 갑니다. 니네를 좀 읽혀봐야겠구나.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중요 부분만 읽을 겁니다. 옛날 책은 158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책은 162쪽에 있습니다. 162쪽, 158쪽. 자, 우리 요거 윤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자. 조금만. 읽어주세요. 잘 들어봐. 얘들아, 동그라미 되어 있을 텐데 백옥경 해봐. 백옥경. 거기 어디에 있는 애래? 천상에 있는 백옥경이래.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경. 이거 뭐라고? 백옥경 천상계. 똑같지? 그러니 얘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럼 여기는 누가 함께 있었던 곳? 내가 님과 함께 있는 곳, 혹은 함께 있었던 곳, 혹은 님이 있는 곳. 맞지? 얘 아직 이별했는지 아는 상황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여기는 누가 있는 곳? 님이 있는 곳. 맞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11호 어디면요? 그 다음에 오색우는 오색 구름이야, 얘들아. 운자 구름 운자겠지? 오색 구름 깊은 곳에 그 다음 자청전이 가리고 있으니 그랬어. 누구를 누가 가리고 있다고? 자청전이라는 건물이 누굴 가리고 있어요? 백옥경을 가리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백옥경은 보이는 게 좋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좋아? 화자 입장에서. 당연히 보이는 게 좋지. 거기 누가 있는 거니까. 님이 있는 거니까. 근데 누가 가리고 있어요? 자청전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청전은 동그라미일까요? 세모일까요? 세모가 되겠죠. 그 다음 꿈이라도 갈똥말똥. 천문은 동그라미. 천문 어디야? 하늘의 문이지? 내 님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문이 어디요? 밑줄. 구만리. 얘들아, 우리 이거 고전시가에서요. 리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잖아. 그럼 구만은 구체적인 숫자잖아. 고전시가에서 숫자 나오면 진짜 구만리야, 거리감이야. 그렇지. 이거 무조건 거리감이지. 그럼 구만리의 거리다가 아니고 어떻다? 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멀다. 맞아? 아,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구나. 화자의 상황 알 수 있구나. 화자 지금 닝하고 뭐 했어? 이별했어. 그러면 니네 짐작할 수 있어. 화자는 어디에서 내려와서 천상계에서 내려와서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 인간 세상에 있겠구나. 그러니 당연히 뭘 겪고 있겠구나.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이별의 정서 느끼고 있겠구나. 맞지? 똑같다니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어지어 나왔어, 얘들아. 시어지어 혹은 시어디어. 무슨 말? 죽어서. 똑같네. 근데 얘는 좀 일찍 포기하지 않니, 얘들아? 뭐 안 해보고요. 차라리 죽어서를 먼저 말했어요. 차라리 죽어서 뭐 되고 싶대요? 억만 번 바뀌어서. 얘들아, 얘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고준비, 나걸, 그 다음 범나비 요거 되겠다고 바로 말했는데 억만 번 변해서 뭐가 되겠대요? 그렇지. 남산의 늦은 봄에, 늦봄에 동그라미 1번 하고 밑줄 해봐. 두견의 넋이 돼요. 그럼 얘들아, 요것과 같은 거. 구준비, 나골, 범납이랑 같은 거 뭐예요? 1번? 두견. 이거 두견새야. 두견은 두견새야. 근데 얘들아. 두견새는 요런 새랑 시에서 쓰이면 유사하다 말했는데 혹시 생각나는 새 있어요? 새. 접동새. 귀촉도. 그럼 여기 나오는 두견새. 이런 애들 다 무슨 새? 같은 새. 선생님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뭐가 달라서? 고사가 달라서.
이 새와 관련되는 옛날 이야기들이 달라서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야.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얘네들 공통점. 다 무슨 이야기를? 사별. 대상과 죽었어요. 대상이 죽었어야 하는 사별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나 죽어서 두견새 되겠다는 것 좀 느낌 가지? 맞지? 나 죽어서 뭐 될 거야? 두견새 될 거야. 그럼 이 두견새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 새. 나의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나 두견새 될 거야, 죽어서. 그 다음에요. 이화는 백꽃. 백꽃이 가디, 백꽃이 가지 위에, 가디는 가지, 백꽃의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밤낮으로 못 울거든. 그 다음 두 번째. 구름 돼요, 얘들아. 동그라미 2번. 나 뭐 될 거예요? 죽어서 구름 될 거예요. 맞죠? 구름 돼서요. 뭐 할 거래요? 그렇지. 바람에 흘러서 날아가서. 흐르면서 날아가서. 흘려 날아가서. 뭐가 어디로 날아갈 거야? 자미궁에 날아올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들아, 자미궁도 올라가야 있는 거잖아. 그럼 올라가야 있는 거니까 자미궁 어디예요? 얘랑 같은 거. 그지? 자미궁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상계는 다 누가 있는 곳? 님이 있는 곳. 맞아요? 자미궁에 올라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래요? 향안전. 옥황은 누구 말해? 옥황상제. 얘들아, 옥황상제도 어디에 있는 신? 하늘에 있는 신. 옥황상제에 뭐가 돼서? 향안전에. 이때 향 안에 안자가 무슨 안자냐면 안면, 얼굴이란 뜻이야. 옥황상제의 향기로운 얼굴 앞에 지척에 나앉아. 얘들아, 지척이라는 말은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야? 먼 곳을 말하는 거야? 지척? 가까운 걸 말하는 거야. 지척, 가까운 걸 말하는 거야. 가까운 곳에 나앉아. 뭐 할 거래? 마지막 줄까지 읽어주면서. 응? 그렇지. 마음속에 쌓인 말을 실컷 할 거야. 님한테 나 님과 이별해서 슬펐어요 라는 말 실컷 할 거야. 그럼 얘들아, 가번만 읽어도 얘 원래 어디 살던 애가? 천상계 살던 애가 뭐 때문에 인간 세상으로 혼자 내려와서 여기서 님을 그리워하면서 죽어서 이런 대상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 컨셉 누구랑? 얘랑 똑같지. 이게 얘한테 영향을 줘서 삼위인국과 송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나번은 우리 세빈이가 절반 읽고 혜원이가 절반 읽어볼까요? 나번 읽어주세요. 내 몸이 천지간에 늦었어. 늦게 났으니. 그 다음. 여기들아, 여기까지. 황하수부터 넋실현가까지 가로로 닫아봐. 그리고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때? 앞에는 그래도 좀 알겠었지? 근데 요 지금 가로로 묶은 두 줄은 어때요?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구절이 나오면 얘들아, 실제로 이거 뭐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고사, 인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이 고사도 우리나라 거 아니고 다 어디 거야? 중국 거잖아, 얘들아. 근데 너네 중국 사람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가 뭘지를 먼저 생각해봐. 고사 인용하는 이유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의 고사를 인용하면 나 그거랑 비슷해요 라고 말하려고 인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 사람 처지랑 반대해요 라고 말하려고 인용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 규원가라는 작품 배웠어요. 규원가에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 얘기 나와요? 하늘에 있는 누구 얘기 나와요? 견우직녀 나와요. 맞아? 선생님 써볼게.
하늘에 있는 견우직녀 뭐로 막혀있지만 뭐로 막혀있어 얘네? 은하수 막혀있지만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은 뭐 해요? 만나요. 우리님 가신 후에 그러니까 누구? 나와 님은 무슨 약수 가려관데 우리 무슨 약수 강이 있어서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그쳐 있다. 결국에 우린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해요. 그럼 결국에 이거 뭐 인용? 견우직녀 고사 인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지. 같은 거 아니라 그랬어. 포인트는 누구? 만나고 못 만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똑같은 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만나고 못 만나요. 그래서 나와 무엇을 통해서? 대조되는 존재를 통해서 나의 처지를 강조하는 거지. 맞아? 그럼 아니면 얘들아 예를 들면 백이숙제 얘기 우리 많이 하지. 백이숙제는 초면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백이숙제의 공통점 뭐라고? 백이, 숙제 둘이 합쳐서 이제라고 하기도 해요. 얘네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지조와 절개가 있는 선비의 대명사. 그럼 화자가 이런 사람이면 나 얘네랑 비슷해요 얘기할 수도 있고 맞지? 나 반대의 사람 얘기하고 싶으면 반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따라서 그냥 상식적이야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고 고사를 인용하면 나랑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인용할 수도 있고 반대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인용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봐. 지금 문맥의 구조상 같다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이것만 생각해봐. 근데 같아도 반대여도 다 둘 다 뭐예요? 처지 강조죠. 맞아요? 그럼 가볼게 다시. 가볼게. 황하수 맑지만 황하라는 강의 물이 맑다고 하지만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중국 얘기겠지. 황하강은 중국에 있으니까 황하의 강이 맑다고 하지만 초객의 후신인가 그랬어. 초객이라는 말은 여기서 요 초객이라는 말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요거 뭐냐면 초면일 거야 이 사람. 구런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얘들아 어디 배울 때 또 배우게 될 거냐면 삼인국 송민국 얘기할 때 학교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거 사람 이름이거든 얘들아.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의 대명사냐면 중국의 충신의 대명사야. 충성스러운 신하의 대명사가 구런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얘들아 모함을 받아서 정철처럼 모함을 받아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낙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작품이 있어. 그 작품 제목이 뭐냐면 이소라는 작품이야. 이소. 그러면 이 내용 누구랑 비슷하겠어? 사실 삼인국, 송민국, 만분가도 어떤 애가 충신이 임금님하고 헤어져서 그 내용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 누구랑 비슷하겠어? 송민국, 삼인국, 그 다음에 만분가와 비슷하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누구랑 비슷한 처지? 화자. 맞아? 화자와 유사한 상황. 화자와 유사한 상황.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해? 이 초객의 후신이니까 무슨 말이야? 뒤후자의 몸신자지. 뒤후자의 몸신자면 뭐야 이거? 후손인가요? 후손. 내 처지가 구런이의 후손이야? 이 말인 거지. 그럼 누구와 누구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야? 구런이와 나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고전시가에서 인용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반대거나 이건 나랑 비슷해서 나의 처지를 드러내주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상심도 가히 없고 상심 마음이 상한 것이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그랬어. 그럼 여기 누구 나와? 가태부라는 사람 나오지. 이것도 뭐겠어요? 인용한 거겠죠. 그런데 얘들아 봐라. 가태부 배경 지식 없는데 가태부의 넋이런가 라고 말했어. 그럼 넋이런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넋과 나의 넋이 뭐하다는 뜻이겠어?
그렇지. 그럼 가태부도 누구요? 나와 같은 충신의 대명사겠지. 그렇게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인용이 되어 있으면 문맥적으로 생각해서 같은 사람인지 반대 사람인지 그것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한숨은 무슨 읽어?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요. 얘들아, 나 형광이 고양인데 형광은 고양이야. 왜 고양이라고 말했냐면 10년을 유락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질문 생각해봐. 형광은 진짜 고양이게 아니게?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아니라고 생각해? 선생님 뉘앙스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 봐봐. 형광은 고양이야. 왜냐면 10년을 유락했으니까. 그 유자 무슨 유자야? 흐를 유자지. 락자는 떨어질 락자야. 곡이 떨어져서 살았단 얘기야. 그러면 나 유배 온 지 몇 년 됐어? 10년 됐단 얘기야. 형광이라는 곳으로 유배 온 지 10년 됐어요. 이 말인 거지. 그 다음 백구 동그라미. 얘들아 고전시가의 백구 누구라고? 아 우리 이제 2학년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백구 뭐였어요? 흰? 백흰. 구. 개 말고. 개 아니고. 흰 갈매기. 흰 갈매기. 근데 얘들아 이거는 고전시가에서 백구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얘기였어? 고전시가 백구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얘기였어? 물알체 얘기였어. 물알체 얘기였어. 물알체. 그래서 나 자연과 함께 놀자고 했는데 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은 님을 만나. 얘들아 님 동그라미. 나 자연 속에서 함께 자연하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어? 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다음 뭐 했어? 혜원아 그 다음부터 읽어봐. 금화성. 얘들아 금화성 동그라미 백옥당 동그라미. 앞에 뭐 있었어요? 백옥당 비슷한 말? 백옥경. 그럼 금화성 백옥당 어디에 있는 곳? 그렇지. 하늘에 있는 곳. 거기서 그 다음 꿈처럼 향기로운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응. 응. 오색실의 이음이 짧아서 오색실이 실 자체가 짧아서 님의 옷은 뭐 해도 님의 옷을 못 하여도 님의 옷은 짓지 못해도 얘들아 님 위에서 옷 짓는다는 얘기 어디 있었어? 님 위에서 옷 짓는다는 얘기 지웠네. 어디 있었어? 3인곡의 여름 버전에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3인곡의 여름 버전에 옷 만든다는 것도 누구 갖다 쓴 거야? 조유의 만분가 갖다 쓴 거야. 얘는 못 만들었다고 말하고 얘는 뭐 했다라고 말해? 만들어서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해볼게요. 중요한 말. 선생님 오늘 수능 모의고사 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옷 얘기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맞죠? 옷을 못 하여도까지 했거든. 그리고 무슨 말이었어? 나 님의 옷은 못 만들어줬어 라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3인곡에 뭐가 있었다고? 옷 만들어주는 얘기 있었다고. 관련된다, 연결된다, 영향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 다음 바다 같은 님의 은은 당연히 무슨 말? 은혜라는 말이야. 추호나 가풀이라 그랬어. 추호는 얘들아 추호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주 나오거든. 이 얘기 너네 쓰는 적 있을걸. 추호라는 단어. 생각해봐. 그 추자 혹시 무슨 추자인지 아니? 그 한자어 보이지? 그 혹시 무슨 추자인지 아는 사람? 그 추자는 가을 추자예요. 가을요. 호자는 추자 모르면 호자는 당연히 몰라요. 이 호자에는 얘들아 호자 글자 밑에요. 요렇게 생긴 글자 보이세요? 요렇게 생긴 글자. 호자 밑에 요거 뭐냐면 이거 털이라는 의미의 모라는 글자야. 모피코트 할 때 모자야. 맞아요? 그럼 봐봐. 이 추호는 가을에 호랑이 털이야. 근데 호랑이 없어도 돼. 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봄의 털도 여름의 털도 겨울의 털도 아니고
가을의 털이냐면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동재네 강아지 키우지 않니? 너네 안 키우냐? 아, 금시초문이야? 누가 키워요, 우리 반에?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혜원이네 강아지 키워? 무슨 종이야? 종류가 뭐야? 윤선이도 키우는구나. 종류 뭐야? 아, 그래? 털 많이 빠져요, 걔? 털갈이 많이 해? 주로 어느 계절에 많이 하는 것 같아? 네가 느끼기에? 뉘앙스상 가을이어야 되는데. 뉘앙스상. 너는 언제 한 것 같아? 이 새끼 계속 빠져? 아, 그래. 매일매일 빠지지, 걔는. 윤선이는 뭐야? 푸들이야? 그럼 걔는 언제 많이 빠져? 그지? 아, 근데 이게 정답. 내가 원하는 정답 여기 빙고. 아, 혜원이 괜히 물어봤어. 에이씨. 봐봐. 무슨 말이냐면 털이 있는 짐승들은 얘들아 가을에 주로 털갈이를 해요. 왜 가을에 주로 털갈이를 하냐면 여름 털하고 겨울 털이 달라서요. 얘네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1년 내내 털의 빽빽한 밀도가 똑같아. 그럼 어때? 여름에는 더워 뒤지고 겨울에는 추워 뒤지지. 얘는 옷을 안 입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는 좀 성글성글한 털이 나요. 그래서 봄에 좀 빠집니다. 그 여름에 이제 나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가을이 되면 그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성근 털들, 굵고 긴 털들이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안에 엄청 가느다란 솜털이 빽빽하게 나기 시작해. 그 솜털, 가느다란 솜털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추호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 집에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 얘기 생각나면 여름에 털을 한번 헤집어보고 겨울에 털을 한번 헤집어보면 아, 너무 변태 같은 거야? 강아지 키울 때? 아니지 않아? 이렇게 털 이렇게 훑어봐. 이렇게 보면 진짜로 겨울에 되게 쬐끄만, 되게 가느다란 솜털이 그 안에 빽빽하게 나 있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추호는 가을의 털인데 가을 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 가느다란 솜털을 말하는 거야. 엄청 가느다란 솜털.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솜털이라는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 작다. 작음을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다 같은 임금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야? 나는 임금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지금 내가 뭐와 있어서? 유배와 있어서 갚을 길이 없군요. 라는 말인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백옥 같은 이의 마음, 님 위하여 지키더니. 얘들아, 백옥 동그라미. 왜 자기 마음을 백옥에 비유했을까요? 당연히 백옥 같은 이네 마음이야. 내 마음 왜 백옥에 비유했어? 이유는? 이거 무슨 색깔이니까? 그렇지. 흰색. 흰색이라는 무엇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마음 어떻다? 깨끗하다? 결백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지. 맞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백옥 같은 이네 마음 님 위하여 지키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오, 얘들아, 장안이라는 말 나왔어. 우리 장안이라는 말 본 거 같은데. 잠깐 앞으로 가볼래? 아, 여기 앞으로 가면 오래 걸리겠다. 잠깐만. 어부사라는 작품이 있어. 다음 주에 이거 우리 어부사 공부했지 않아? 안 했어? 한 거 같은데. 어부사 안 했어요? 내가 확인하고 해볼게. 아니면 올려놓을 건데 어부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장안이란 말이 나와 얘들아. 장안은 원래 뭐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 당나라의 수도야. 그럼 갑자기 생뚱맞게 중국 당나라 수도 얘기가 왜 나왔어? 그럼 얘는 원래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지만 그 이후에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어떤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으로 치면 뭐가 되겠어? 한양이 되겠지. 한양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가봐. 장안이 뭐가 어제 밤에 무서리가 섞어치니. 무서리라는 게 뭐예요? 무서리는 서리가 매우 많이 내리는 걸 무서리라 그래. 그럼 얘들아, 장안에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 무서리가 있다고요. 그럼 장안은 뭐고요? 한양이고요. 한양에 누가 살아요? 임금이 살아요. 그럼 임금의 상황이 지금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서리가 막 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쁘다는 뜻이지. 임금님 상황이 나쁜 건 뭐 때문에 나쁘겠어? 조정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간신들 때문에. 그지? 조정이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임금님 처지가 나쁜 거겠지. 섞어치니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하다 그랬어. 일모수죽의 이것도 언제 나오는 표현이게? 이거 송미인곡에 이렇게 나와요. 일모슈득의 햄가림도 하도할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문구예요. 일모슈득이라는 건 뭐냐면 일모, 해가 지는 날에. 그러니까 무슨 시간? 해가 지고 있으니까 시간 언제? 저녁. 수죽이라는 건 대나무에 기대서 이 말인 거야. 기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가 질 때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일모수죽에 그 다음 취수도 냉박하다. 얘들아 취수 동그라미. 이거 취수도 너네 봤다? 선생님 계속 겹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취수 어디서 봤냐면 규원가에서. 그리고 삼위인곡, 송미인곡에도 나옵니다. 취수는 원래 푸른 소매가 있는 저고리라는 뜻이에요. 이 취자가 비취할 때 취자야.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저고리를 말하는데 파란색 저고리라는 말 나오면 요거요. 두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쓸게. 이거 뭐냐면 젊은 여자를 의미해요. 취수 나오면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화자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맞아? 원래 이 글 얘들아 조이라는 사람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 유배와 있는 상황에 원래 임금에 대한 그리움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문 내용 보니까 얘들아 이 글의 화자는 어때요? 님과 이별한 상황에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그런데 이 화자는 남성 화자야, 여성 화자야? 여성 화자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선생님이 여기다 6글자로 뭐라고 쓰겠어? 그렇지. 뭐라고 쓰겠어? 충신, 연주, 지사라고 쓰겠지. 그리고 충신, 연주, 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누구고? 삼위인곡하고 송미인곡이었는데 얘도 똑같아. 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 다음 옆에 마지막 뭐 나왔어요? 냉박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냉박. 냉박은 뭐겠어? 냉자는 무슨 냉자겠어? 냉자, 냉수, 냉면 할 때 냉자지. 그럼 이 냉자 무슨 냉자겠어? 차가울 냉. 그치? 박은 뭐겠어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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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이거 뭐냐? 박사고깔 이런 말 들어봤나? 얇을 박자야. 그러면 냉박하구나 라는 말은 찬 기운이 돌 만큼 이 옷이 엄청 얇구나 이 소리야. 그럼 얘들아 너네 유배를 간 상황이야. 유배 간 상황 두 가지 있는 거 생각나? 아니 누가 유배 갈 때랑 야 유배 가면 똑같지 않다 그랬지. 똑같지 않다 그랬지. 누가 유배 갈 때랑 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 이런 애가 유배 갈 때랑 아닌 애가 유배 갈 때랑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 그랬어? 돈 있고 권력 있는 애가 모함 받아 유배 가면 잘해준다 못해준다? 잘해준다 그랬잖아. 왜요? 얘가 모함을 받아서 유배로 왔으니까 어쩔 수 있겠어. 빨리 다시 관직자로 서울 갈 수 있잖아. 그럼 얘네 집 돈 많은 집이야. 권력도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얘 잘해준다 못해준다? 잘해준다.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냐면 윤선도라는 사람이었잖아. 만약에 진짜 죄를 지어 왔거나 아니면 모함을 받아 왔지만 집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한다? 힘들게 지낸다. 자, 지금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옷이 엄청 얇다라는 의미잖아. 차가운데 그게 엄청 얇아서 차가운 거잖아.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떻더라? 유배지에서의 상황이 뭐 하더라? 힘들더라. 예를 들면 지금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추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는 냉박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유배지에서의 힘겨운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그럼 만약에 내가 아무리 얇은 옷 입고 있어도 옆에 누구 있으면 따뜻하게 느껴져?
남자친구 팔짱 끼면. 남자친구 옷도 벗어줄 수 있고. 어쨌든 남자친구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온기를 느낄 수 있지. 근데 지금 누가 없어서 내 옆에 님이 없어서 나 너무 썰렁하다 춥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없어서 님의 부재로 인한 무엇을 쓸쓸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촉각적 심상으로.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어? 자, 뒷부분은 비슷한 내용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뒷부분의 내용은 발췌가 잘 안 돼요. 발췌되는 부분 가볼게. 뒷부분에 160페이지. 그러니까 뒷부분. 옛날 책으로는 160, 요즘 책으로는 그 다음 페이지. 잠깐만. 맞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거기 가보면 거기 다음 페이지에 가번이 나와 얘들아. 가번까지만 가볼게. 가번. 거기도 발췌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가볼게. 임금님의 은혜가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가 없고 모습이 없고 오간 누구 얼굴? 임금님 얼굴. 임금님 얼굴에 꽃이 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습니다. 임금의 은혜도 흘러가 버리고 임금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이 몸이 녹아져서는 뭐야? 허물어져서 사라져서 이런 말이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쉬어져도 죽는 것도 누구의 처분이다? 옥황상제 처분이다. 그러면 질문. 옥황상제를 얘들아 뭐로 바꿔봐? 누가 이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꿔봐. 그러니까 얘도 신적 존재지. 그러면 얘들아 자기의 지금의 처지를 누구만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야? 신적 존재만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나의 지금 이 외롭고 쓸쓸한 처지는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얘 정서나 태도. 나는 못하는구만. 옥황상제 너라도 좀 나 해줘. 이 말인 거잖아.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체념하고 있다고. 그래서 녹아지고 없어져서 녹아지고 죽어서 혼백조차 흩어지는 혼조차 흩어져 버리면 공산의 총루같이 님자 없이 군이다가 갇히니까 비유한 거니까 패스. 임자 없이 주인 없이 다니다가 그 다음 봐봐. 여기부터 중요. 곤룡산 제일봉의 동그라미 만장송이 되어이셔. 그럼 얘들아 나 질문. 아까 내가 뭐가 돼가지고 님에게 가겠다라는 거 2개 있었어. 2개 있었어 앞에. 누구 있었지? 두견. 맞아? 두견이라는 새. 또 하나 뭐 있었어? 구름 되겠다라고 얘기했어. 옳지. 구름 되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우리는 동그라미 3번으로 번호 붙일 거야. 동그라미 3번 뭐 있어요? 만장송이 될 거예요. 송자는 무슨 송자? 송. 이거 한자어고. 누구를? 소나무. 소나무를 송이라고 하잖아. 그럼 만장송은 큰 소나무, 작은 소나무. 큰 소나무 말하는 거지. 조금 더 가볼게. 만장송이 되어 있어.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그랬어. 바람과 비가 바람이 불어서 얘가 흔들리는 소리, 비가 내려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님에게 뭐 하고 싶구나. 듣게 하고 싶구나. 맞아? 그럼 얘 뭐 돼서? 죽어서 뭐 되는 존재? 되는 존재. 그러면 화자의 분신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가봐. 윤회만겁하여. 윤회만겁이라는 건 얘들아 다음 생을 계속 살아서. 그래서 뭐가 될 거래요? 동그라미 4번 금강산 학이 될 거래요. 그럼 학이 되면 나 뭐 할 거래요? 12,000봉. 이거 금강산 3봉우리 그 개수야. 12,000봉을 마음껏 솟아올라서 학이 돼서 날아올라서 가을달 붉은 밤에 두어솔에 슬피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내가 하게 되어서 뭐가 되는 거? 님에게 나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것 또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옥황상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됐어요? 그러면 질문. 봐봐, 나 두견이나 구름 돼가지고 임금님 곁에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의지가 있었어, 얘들아. 그런데 중간에 무슨 태도 보인다고? 아, 옥황상제가 해주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이게 중간에 있었잖아. 그리고 되겠다는 존재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지. 학,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야? 이 옥황상제 보고 해달라 그러는 거야? 옥황상제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맞아? 옥황상제가 내가 나서지 않고 옥황상제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두 개야. 그래서 번호로 우리가 두 개 붙였잖아. 이게 네 개 붙였잖아요. 요거 네 개는 뭐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 화자의 분신, 화자의 현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두 개로 나눠보면 얘는 그래도 뭐가 있더라? 의지가 있더라. 근데 얘는 뭐가 없더라? 의지가 얘보다 부족하더라.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볼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지금 뒷페이지에 나오는 그 가번 문단 있잖아, 얘들아.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다. 못 만날 것 같아요. 라는 체념이 드러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그 지문에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나 오늘 진짜 모의고사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우리 이번 주 모의고사 숙제가 뭐였어요? 모의고사 숙제. 25 수능이었나?